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운동선상과 이 재활의 원리 및 원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재활 운동의 이 원리를 보면요, 이 재활 운동은 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이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정확한 평가와 이 적절한 치료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손상으로부터 이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받는 영향, 그리고 손상의 정도, 이 치유의 단계 등 이 손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할 것이고요. 이 손상과 관련된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 스포츠학적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 치유 과정, 이 병태 생리학, 운동 생리학, 생체 역학, 기능 회복학, 운동 심리학 등 이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로 들어가 있고요. 이 스포츠학적 지식에는 또 이 재활 운동부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 수술 치료 등 이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재활 운동이 우리 운동 손상과 재활에서 매우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재활 운동이 필요할까요? 경미한 손상은 조금씩은 나아요. 근데 이 모든 손상이 완벽하게 치유되진 않습니다. 이 통증은 차후에 비교적 쉽게 없어지더라도요, 약해진 체력은 또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또 이 손상은요, 이 통증을 비롯해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신경과 근육 간의 이 조절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신경 근육 간의 조절력은 뭐 고유수용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 손상 후에 기본적인 통증 치료만 하게 되면 이 근육 약화에 의한 관절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발목을 접질르는 경우에 발목을 한번 삐면 또 자주 삐게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한번 삐면 자주 삐는 이유가 이 신경 근육 조절력의 저하가 이 발목에 나타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요, 결국은 이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 거죠. 이 단순한 이 통증 치료를 넘어서는 통합 치료의 완성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재활 운동의 3단계를 보면 단계별 과정으로서요. 이 단계별 파악 이후 재활 운동 프로그램 수립과 재활 운동을 실시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재활 운동을 실시 이후에 이 평가에 따른 중재적 운동 프로그램도 적용하게 됩니다. 자, 1단계로는 이 질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파악하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2단계는 이 체력 상태, 그리고 체질, 영양 상태 등까지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3단계는요, 운동 프로그램을 수립 후에 이 재활 운동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즉, 1단계와 2단계는 파악을 하는 단계고, 이 3단계가 실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한 재활 운동을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이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이 파악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중재적 운동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활 운동의 근골격계통 평가를 볼게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여기 뭐 설문 도구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자면 이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 특성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상 측에 선제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이후 환부, 앞폰 쪽에
검사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측은 이러한데 아픈 쪽이 지금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는지, 움직임이 뭐 조금 더 안 좋은지, 뭐 통증이 더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검사의 강도는 당연히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점진적 부하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동일 성별 및 연령군의 이 평균치와 함께 정상 측의 검사치도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재활운동의 이제 근골격계통 평가를 보면요, 설문도구의 활용이 있겠고요, 주관적인 상태의 평가가 있겠고, 통증, 체력, 심리,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의 평가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설문 도구에 다 넣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여지는 게 있죠. 아킬레스 텐던 토탈 압서 스코어 ATRS. 자, 이게 뭐냐면 아킬레스 텐던이 끊어진 사람에게 있어서의 스코어링, 이 점수를 이제 총 1번, 2번, 3번 해서 10번 문제까지 있고요. 0점부터 10점까지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이네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이 설문 도구를 통해서 이 점프부터 일할 수 있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 설문조사로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재활운동의 이 근골격계통 적용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겠죠. 당연히 재활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질병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뭐 당연한 말이겠고요. 안정성이 확보된 운동이 됩니다. 자, 이 재활운동을 하면서 만에 하나 또 추가적인 재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정확한 재평가와 중재적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의 수행 가능 정도, 선호하는 운동 등의 선호도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재활운동 근골격계통 적용을 할 때 중요한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재활운동을 할 때 고려해야 될 7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예요. 과부하의 원리. 일상생활에서의 부하량보다 보다 더 높은 과부하를 주어 운동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단계적으로 점점 부하의 양을 늘려가며 운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반복성의 원리예요. 이 운동은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하여야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성의 원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휴식성의 원리입니다. 자, 운동으로 인한 2차적인 역효과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개별성의 원리. 자, 개별성. 자,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개별적 운동을 처방하는 것이 또 재활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처방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남자랑 여자랑 혹은 뭐 성인이랑 어린이랑 혹은 뭐 노인이랑 뭐 성인이랑 다 체력 수준과 체격과 뭐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6번째, 7번째 원리는요. 기능적인 움직임을 통한
운동을 수행하여야 효과적인 재활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능적인 원리입니다. 기능성의 원리. 형평성은요, 사회적인 일상생활이나 업무 또는 이 스포츠 현장 등에 복귀하는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크게 다쳐서 재활운동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니던 직장도 있어요. 그럼 뭐 병가를 좀 내서 할 수 있겠으나 그 병가를 뭐 세워라 내어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또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서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스포츠 현장에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이건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동 손상의 이 응급 처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라이스 기법이라고 해요. Protection, Ar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그래서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Protection, 보호하는 거죠. 이제 운동 손상을 입은 그 부위를 보호해서 더 추가적인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st, 적절한 이 휴식을 해야지 그 운동 손상을 입은 부위가 또 회복할 수 있는 요 기간, 치유 기간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 아이스가 또 요 뒤쪽에 있는 컴프레션과 엘리베이션을 합쳐서 아이스라고도 하고요. 재밌어요. 또 아래로도 봐도 그냥 얼음찜질로 아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싱 기법을 이용하여 이 급성 손상의 차가운 것을 내면 이 부종에 감소되니까 통증 해결에도 감소에도 좋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싱도 하고요. 이 컴프레션 압박을 붕대로 이제 압박을 해줘가지고 더 이제 잘 안 다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엘리베이션은 더 다친 부위보다 다리를 올려가지고 거상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종도 다 줄어들게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부종의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종의 관리. 이 부종 조절은 이 재활에 필요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손상 후 72시간 내에 조절이 안 되면 회복 과정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종을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회복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 아이싱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걸 결국은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손상 직후 부종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손상 부위의 출혈, 관절액 생성의 과다, 염증성 부산물 축적, 삼출액 또는 이들의 조합, 이렇게 다양한 녀석들이 이 손상 직후 부종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프로텍션, 이 적절한 지지대나 보조기, 패드 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 부위를 고정할 수 있는 이 기구를 이용해 추가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레스트. 자, 무조건적인 휴식보다는 부분적으로 조절된 동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반응 형성, 이 스카티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응 형성, 혈관, 근육 재생, 근섬유와 근장력 특성을 재배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휴식보다는 약간 조절된 휴식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손각의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보통 약한 손상인 경우는 약 한 24에서 48시간 정도를 쉬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싱은요,
통증 감소와 이 국소적인 혈관 수축을 촉진시켜 이 출혈과 삼출을 조절하기 위함인데요. 이 손상 부위에 따라 이 피하 조직의 지방 두께가 다르므로 이 적용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 적용 시점은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 손상 직후 4시간마다 72시간 동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손상 직후에 뭐 짧은 기간 동안만 보통 하게 되고요. 좀 이제 장기적인 손상, 만성 손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IC는 잘 안 하게 됩니다. 컴프레션, 압박은요. 이 손상받은 부위 주위에 압력을 주어서 이 기계적으로 부종이 일어날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감소시켜버립니다. 이 피부의 색이나 온도, 감각 등을 체크하여 압박된 부위에 신경이나 혈관을 관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도 한 72시간 정도 이제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인데요. 이 손상 부위, 특히 이 사지 부위는요, 이 중력에 의해서 우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72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높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보다 높이 올려야 될까요? 그렇죠. 내 심장의 높이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누워서 하면은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텍션, 그 다음에 레스트, 그 다음에 아이스, 그 다음에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5개 이제 프라이스 기법 외에도요 추가로 더 요새 다르게 들어가는 게 바로 최적화된 부하, 옵티멀 로딩입니다. 레스트에서 무조건적인 휴식은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오히려 적절한 움직임은 더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적화된 적절한 부하, 즉 옵티멀 로딩, OL입니다.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데 매우 적절한 부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손상된 조직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최적화된 부하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 통증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이 최적화된 부하는요. 적절한 운동은 통증을 완화하고 뭐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근력과 관절 가동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적절한 부하는요.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유지하여 이 관절의 경직을 방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프라이스라는 이 약어들을 따서 앞글자들을 합쳐서 프라이스, 뭐 가격표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요새는 레스트 대신에 옵티멀 로딩을 대체하여 프라이스가 아니라 R이 빼지고 OL이 들어갔으니까 폴리스라는 개념으로서 외우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다른 개념들은 매우 계속된 중요한 개념이었고 레스트는 무조건적인 휴식보단 적절한 부하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입니다. 무조건 부하가 아닙니다. 적절한 부하, 최적화된 적절한 부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운동 손상 응급처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운동 손상의 고정, 이모빌라이제이션. 고정과 보호에 의한 이 추가적인 손상의 이 최소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에 의한 고정 및 보호도 오래 지속한다면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깁스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어디 뭐 부러졌을 때 아니면 인대 다쳤을 때 그게 바로 이러한 운동선상의 고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독일어거든요. 사실 기브스라고 하는 게 독일어 깁스라고 하죠. 깁스인데 일본식 표현으로 기브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고요. 이 영어식 표현에서는 이제 캐스트라고 합니다. 캐스트라고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캐스트도요. 석고 붕대로 감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요새 제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석고 붕대가 이제 씻는데 제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러한 특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씻는데도 문제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이걸 너무 오래 하면 떨어진다. 근력의 20%가 저하됩니다. 1주차에. 와, 많이 떨어지네요. 6주차에는요 관절량이 구축됩니다.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굳는 거예요. 굳어버립니다. 별로 좋지 않겠죠. 회복에는 10배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로 하네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8주차엔 관절 연골의 기능 저하 및 인대 강도가 40%나 저하가 됩니다. 더군다나 회복에는 1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니 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네요. 따라서 이 회복 촉진을 비롯해 이 재발 방지 및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고정과 옵티멀 로딩, 최적화된 부하가 필요한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재활운동의 단계 설정과 고려사항으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활운동의 단계 설정 시의 고려사항을 볼게요. 먼저 재활운동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 동기부여, 이 스트레스 관리 등은 재활운동의 효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심리적 요인은 또 중요한 역할로서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것들? 긍정적인 마음가짐, 동기부여, 스트레스 관리 등 이런 것들이 또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회복 과정에 있어 이 상태의 정확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양한 분석 장비 등을 사용하여 가동 범위, 근력, 균형 등을 평가하여 재활 운동을 실시하는 거죠. 정확한 평가에 기반한 운동, 재활 운동일수록 더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 장비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로 하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재활운동의 단계 설정과 고려사항을 보았을 때 단계 설정 시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 자, 손상 후에 염증, 통증, 붓기 뭐 이런 것들, 또 발열, 뭐 발적 뭐 이런 것들은요 금세 사라져요. 오래 안 갑니다. 수일 내에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직이 치유되어도요 이 휴식을 하는 동안에 보면 근 위축, 관절 구축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근 위축과 관절 구축이 발생을 하면 관절 부담이 또 증가가 되고요. 그럼 또 통증이 나오겠죠.
그럼 또 만성화가 됩니다.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잠깐 단기성 급성 손상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면 또 골치 아파지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계 설정을 하냐? 이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운동의 단계 설정 가이드를 보면 염증 조절부터 관절 가동 범위 회복하고 근력 근지구력 회복하고 신경 근육간 협응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합니다. 운동선수라면 여기서 스포츠 활동에 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총 5가지의 단계죠. 5가지의 단계에 이 단계별 재활운동 프로그램 수립을 잘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운동의 단계 설정 가이드입니다. 염증 조절. 자, 염증 반응의 특성 5가지. 요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거부터 외워야 돼요. 통증, 발적, 발열, 부종, 기능 손실입니다. 자, 염증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아프고 열이 나고 빨개지고 그다음 부어오르고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의 특성 5가지인데요. 염증 반응은 나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한데, 이 녀석이 알고 봤더니 치유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재생 및 이 생장의 필수 불가결한 단계가 바로 이 염증 조절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재생하고 생장할 때 염증 반응 단계가 없으면요,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염증 반응이 너무 많으면 이게 아프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된 단계 설정으로서 염증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염증 조절 단계를 지나치면 그 다음으로는 관절 가동 범위 회복입니다. 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뭐 PROM, AROM 순으로 회복을 합니다, 보통. 자,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 해가지고요.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PROM, AR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동적인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이제 PROM이고, 능동적인 ROM을 이제 AROM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패시브, 액티브. 자, 수동적인 건 누가 이제 들어 올려 주거나 들어 잡아 내려서 내 근육과 관절의 힘이 아니라 무언가의 다른 힘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고요. 액티브는 내 근육과 내 관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관절 가동 범위가 이 완전치 않은 상태의 근력 강화 운동은요, 기초가 없는 공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죠. 기초가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공부도 튼튼하게 그 위에 뼈대를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는 이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직의 치유 촉진, 단열된 조직의 회복, 관절당의 유착,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예요. 이것도 많이 굳거든요. 이러한 유착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이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수술 직후에 CPM이라 그래요. 이 Continuous Passive Mo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계에 팔이나 다리 혹은 아픈 부위를 올려놓으면 의식이 없어도요, 이 기계가 지속적으로 그냥 내 그 부위를 움직여 줍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회복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들 쓰고요, 매우 좋은 도구 기기입니다. 이게 없다라면
우리가 다른 손을 이용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기를 이용하여 패시브 ROM 회복을 하는 거죠. 자, CPM은 패시브 ROM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활 운동하기 전에 뭐 수술 병동을 가보면 정형외과 수술 병동을 가보면 이 기기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재활운동의 단계 설정 가이드 계속해서 근력 및 근지구력의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등 이 등척성 수축의 안전한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통증 없이 전 범위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손상 전에 정상 근력의 한 80에서 한 90% 정도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빈도, 시간, 횟수, 강도 등의 이 점진적 부하 증가를 통해 근육의 적응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손상 부위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운동으로 이 전신의 균형 잡힌 회복을 도모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 아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순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등척성 수축의 안전한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이 순서로 넘어가게 되겠죠. 통증 없이 전 범위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정상 근력의 80에서 90%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자, 신경 근육 간 협응이에요. 자, 재부상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계인데요. 이 운동 능력에는 균형 감각과 고유 감각 등이 있습니다. 이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고유 감각, 넘어지지 않는 균형을 잡는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인대, 근육, 관절, 힘줄 등이 손상되면요. 함께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 고유 감각, 균형 감각들이. 그래서 운동을 통한 이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신경 근육 간 협응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고유 감각, 균형 감각들은요. 수술이나 이런 치료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재활 운동을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들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상생활 또는 이 스포츠 활동 복귀 단계는요, 제일 마지막 단계죠. 네. 이 재활운동의 목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이 재손상 예방과 안전한 복귀에 있습니다. 이 통합적 움직임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한 운동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각각의 스포츠 종목과 상황에 맞는 특이적인 운동이어야도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동작 및 스킬의 훈련 시 이 통증의 양상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이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완전한 자신감도 회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지원과 이 동기부여를 통해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환경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경 써야 될 게 꽤나 많죠. 이 마지막 일상생활 또는 스포츠 활동 복귀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뭐 어쨌든 제일 마지막 단계니까 그만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운동 손상의 치유 단계입니다. 운동 손상의 치유 단계라고 하는 것은 1단계가 바로 염증 단계예요. 염증 단계. 2단계가 1단계인 염증 반응 단계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의 조직들이 치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플라메이션, 프롤리퍼레이션,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총 염증 반응기, 뭐 증식 치유기, 뭐 재성숙기, 뭐 재구성 성숙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요, 이 단계별로 여기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네인 로그 스케일 해가지고 데이 일자별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 힐링과 관련된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염증 반응기와 뭐 증식 치유기가 섞여 있는 구간도 있고, 뭐 증식 치유기와 재구성 성숙기가 뭐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염증 반응이 뭐 이렇게 쭉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구분이 확립되지 않는 거에 뭐 이 운동 손상 치유 단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뭐 급성 염증기는 보통 0에서 27시간, 3일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증식 치유기는 3일에서 한 6주 정도 됩니다. 2달 좀 안 되네요. 자, 재구성 성숙기는 이제 4주에서 12개월, 뭐 그러면 한 달 이후부터 뭐 1년 정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급성염증기,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는 대식작용이 나타나고요. 섬유화 세포의 이 반응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섬유화 세포의 대대적인 형성 및 교차 결합에 의한 조직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죠.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손상 전의 구조와 유사하게 재구성이 되는 성숙기가 나타납니다. 자, 마치 우리가 넘어졌는데 피딱지가 까져가지고 피딱지가 막 납니다. 피가 철철철철. 처음에 어떻게 돼요? 빨갛고 부어오르고 아프고 아이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딱지가 지고 새살이 이제 솔솔 돋아납니다. 염증기가 끝났어요. 그럼 새살이 솔솔 돋아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식 치유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 새살이 야들야들 보들보들 핑크색 새살은 아니잖아요. 점차 재구성 성숙되면서 옆에 있는 다른 피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넘어진 상황에서의 까진데 피부를 말을 했지만 뭐 이게 조직일 수도 있고요, 근육일 수도 있고요, 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염증이란 해로운 자극물질을 파괴하고 희석하며 중화 및 격리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급성염증기인 거죠. 이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 과정의 1단계입니다. 이 염증 반응의 특징으로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대식작용을 통한 손상 부상물을 처리하고 이 화학적 매개체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 염증을 좀 줄여주고 이 섬유 증식기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식 치유기는요, 증식과 재생 활동이 반응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반응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섬유 증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살이 솔솔 돋아나는 그 시기인 거죠. 염증 반응과 관련된 특징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고요. 모세혈관이 손상된 조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고 더 많아지면서 이 손상된 조직의 치유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재구성 성숙기는요, 장기간의 과정이에요. 아주 장기간에. 이 적절한 자극에 따라 이 손상된 조직의 재배열의 형성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모양과
이 기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치유 과정의 성숙기는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바로 연습 문제로 한번 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중 재활 운동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자, 1번 pain free. 자, 통증이 없어야 된다. 자, 2번 safety first. 안전해야 된다. 자, 3번 sometimes due to specific training. 때때로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다. 자, 4번 always prioritize maximum intensity for quick recovery. 자, 그쵸. 재활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한 강도는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죠. 자, 2번 풀어볼까요? 프라이스 응급처치 중에 C에 해당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정답은 2번 컴프레션입니다. 자, 쿨링, 서큘레이션, 컨트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싱,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이었죠. 그래서 프라이스인데 여기서 C는 그럼 뭐야? 컴프레션, 압박 조치를 의미합니다. 뭐 쿨링이나 서큘레이션, 컨트롤은 C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활 운동의 7가지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3번 비동기성의 원리입니다. 자, 비동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활운동 원리인데요. 형평성의 원리, 뭐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뭐 팀의 형평성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재활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도 가서 돈도 벌어야 돼. 아니면 내가 재활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팀에서 얼른 복귀를 해가지고 내가 저 중요한 경기를 뛰어야 돼. 막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형평성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 뭐 더 다른 원리들을 또 보면 뭐 과부하의 원리도 있고 뭐 개별성의 원리도 있고 그렇죠. 점진성의 원리, 뭐 반복성의 원리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반복성의 원리는 뭐냐?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점진성 낮은 강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운동 손상의 급성 염증기는 보통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72시간이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운동선상의 급성 염증기 6시간 너무 짧죠? 뭐 하루 동안 되기도 하는데 물질은 너무 긴 것 같고 보통 한 2, 3일 간다 얘기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2, 3일 정도. 왜냐면 6시간과 24시간도 맞기는 하나 엄연하게 말하면 뭐 한 2, 3일 정도까지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답은 3번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은 좀 너무 많이 갔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조직의 치유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보면요. 염증기가 가장 1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이 염증기에 해당하는 2번과 4번으로 답을 좁힐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증식기, 성숙기냐, 성숙기, 증식기냐인데 자, 염증 다음에 증식, 성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조직 치유 과정은요. 이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순서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6번째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시 우선 적용해야 하는 운동 형태는 자, 플라이오메트릭, 패시브 ROM, PROM, 수동적 관절 운동, 자, 등속성 저항 운동, 고강도 등적성 운동.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ROM 운동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절 가동 범위 회복에 수동적 움직임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수술 직후 환자들에게 이 PROM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의 이름이 뭐였죠? 네, CPM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6번까지 맞았고요. 7번 문제. 다음 중 운동 손상 시 이 고정 이모빌라이제이션의 부작용을 올바른 설명은 정답은 2번입니다. 1주차의 근력 5%가 아니었죠. 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8주차 인대 강도 10% 감소 더 됐죠. 자, 고정은 길수록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그렇죠. 6주차의 관절낭 구축 발생 맞습니다. 장기 고정은 관절 기능 저하, 회복 지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관절 구축들이 발생해서 실제로 한 관절을 기부스를 오래 해가지고 뼈는 붙고 조직이 치유는 됐겠지만 관절이 굳어서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관절 회복 운동 해줘야겠죠. 자, 8번 다음 중 기능성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운동 예시는 무엇일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능성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운동 예시는 바로 스포츠의 특이적 움직임 훈련 예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정적인 기구 스트레칭이나 뭐 최대 무게 반복 훈련이나 전신 고정 상태에서의 근력 테스트 이런 거 말고요. 스포츠의 특이적 움직임 훈련이 보다 더 기능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9번 다음 중 신경 근육 협응 회복 단계에서 우선시 해야 할
훈련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대근육의 파워 트레이닝이나 등속성 저항 운동, 유산소성 심폐 운동보다는요, 고유 수용 감각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균형 감각과 그다음에 위치 감각, 이러한 감각들을 조금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고유 수용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다음 중 재활 운동의 적용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강하게 자극을 주면 재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즐거워야 되고 긍정적 효과가 입증돼야 되고 악화를 유발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무조건 강하게 자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 알차게 공부하셨나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